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연구한 회복기혈장 치료 무작위 대조 이상 임상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그 중등증의 코로나19 성인 환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회복기 혈장 치료를 공개라는 거는 어떤 환자가 회복기 혈장을 투여받고 어떤 환자가 대조 약을 투여받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여러 다기관에서 무작위로 이제 랜덤으로 회복기 혈장 또는 대조약, 그러니까 플라시보죠. 회복결장이 안 들어가고 일반 표준 치료를 하는 군을 무작위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바이어스가 없이 대조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플라시드 트라이얼이라고 이제 명명이 됐고요. 지금 코로나19의 이제 치료제가 렘데시비어, 덱사메타존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회복기 혈장,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앓고 난 회복한 환자에서는 2, 3주 지나면 중화항체가 한 8, 90%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제 기증을 받아서 입원 중인 중등증 코로나 환자의 대상으로 이제 투여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인도에 이제 39개 이제 공공 및 민간 병원 대상으로 패러럴하게 이상 다기관 무작위 대조 연구 RCT, 소위 이제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더블 블라인드가 아니고 이중 맹검이 아니고 오픈 라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가장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연구 디자인인 RCT, 무작위 대조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연구 결과는 상당히 이제 신뢰가 높다는 거죠. 4월 22일부터 7월 14일까지 464명의 병원에 입원 중인 성인 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1대1로 회복기 혈장 투여 치료군 235명, 회복기 혈장은 200cc를 24시간 간격으로 2번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표준 치료를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고, 이 1대1 매치로 치료군 1명에 이제 대조군 1명을 229명을 포함시켰는데, 여기는 이제 회복기 혈장 없이 표준 치료, 스탠다드 테라피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기 혈장을 이제 투여하기 전에 이 중화항체의 존재나 그 농도는 측정되지를 않았습니다. 중화항체 측정은 상당히 이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BSL-3 정도의 높은 생물안전 실험실에서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투여 전에 이제 중화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나 농도를 측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보관된 검체를 가지고 연구 종료 시에 중화항체를 측정해서 중화항체의 존재 여부, 또 중화항체의 농도에 따른 치료 효과를 분석은 했습니다. 회복기 혈장 치료의 이제 효과 평가의 주 평가 지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라는 거죠. 아웃컴은 28일 내에 중증 질환으로 진행 악화되거나 또는 28일째 사망, 28일째 이제 그때까지의 사망자 수 또는 사망률, 그거를 모든 원인, 어떤 원인이든 사망을 율을 받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복기 혈장 치료는 중증 질환으로 진행 또는 등록 후 28일째 사망률
회복기 혈장 치료군은 전체의 44명, 19%가 나왔고, 대조군은 41명, 18%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군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리스크 디퍼런스가 0.008이고, 90% 컨피던스 인터벌이 마이너스 0.062에서 0.078. 0을 포함하고 있죠. 이 얘기는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가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고, 위험비도 리스크 레이쇼, 이 아웃컴의 비도 1.04로 이제 회복기 혈장군이 약간 높았는데, 이것도 95% 컨피던스 인터벌이 0.71에서 1.54로 범위가 2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회복기 혈장 치료가 성인 입원 환자에서 중등증 환자 대상으로 했을 때 중증 질환으로 악화되거나 또는 사망률 감소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망적인 결과긴 하지만 사실 회복기 혈장에 대한 이렇게 무작위 대조 연구는 체계적으로 된 연구로는 이것이 처음 아닌가. 그 전에 뭐 중국이나 덴마크에서 자료도 있고 시도는 했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나타내진 않았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임상이 중단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자, 이상 이제 요약은 드렸는데 좀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이 코로나19 중등증 환자, 중등증, 소위 moderate severity의 코로나19 입원 환자인데 연구 대상자 등록 기준은 18세 이상 성인, 네이소파링지알 스왑, 비인두 도말에서 사스코비2 RT-PCR 양성, 또 병원 입원, 중등증 질환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산소 분압 비가 200에서 300mmHg. 그러니까 저산소증이 심하지는 않지만 있다는 환자고요. 호흡수가 24회 이상으로 호흡이 굉장히 호흡수가 높다는 것은 호흡곤란이 있다는 얘기고 산소 포화도가 93% 이하. 그러니까 저산소증이 있지만 아주 중증이 아닌 상태를 이제 중등증 질환으로 정의했는데 사실 이건 이 연구에서 중등증 질환이지만 다른 연구에서 WHO 기준이나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중증 환자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저유량 산소가 좀 산소 마스크가 필요한 환자니까 사실은 뭐 연구자들이 중등증이라고 했지만 여타 연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중증에 해당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대1로 이 등록했을 때 이 건강한 성인 중에서 회복한 사람에서 이제 혈장 기증이 있어야 됐습니다. 1대1로 매치가 됐어야 되니까요. 인도가 아마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연구 대상자의 이제 회복기 혈장 기증자가 같이 비슷한 시기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연구하기가 쉽지 않은 임상 연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1210명을 등록 가능하다고 보고 스크리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746명이 제외되고 464명을 무작위로 회복기 항체 치료군 또는 의학 대조군 이렇게 각각 나눴습니다. 그래서 치료군은 235명, 대조군은 229명, 중간에 이제 추적이 탈락된 1명, 3명 빼고 최종 분석에서는 ITT 분석, Intention to Treat 분석. 그래서 이 Intention to Treat 분석은 밑에 있는 포화 프로토콜 분석, PP 분석과 차이는 PP 분석은 원래 계획, 임상 계획에 있던
모든 투약이나 안전성 모니터나 모든 계획대로 이제 완결성 있는 자료가 있는 환자고요. ITT 분석은 이제 뭐 중간에 이제 치료가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자료가 좀 빠진 경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ITT 분석이라는 거는 원래 임상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에 이제 더 가깝기 때문에 이 ITT 분석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TT 분석과 PP 분석에 해당되는 이 치료군과 대조군은 각각 뭐 220명 내지 230명 정도로 양군이 거의 유사하게 매칭이 됐습니다. 자, 연구 대상자의 기초적인 개인적 임상적 특성. 이런 임상 연구를 할 때 양군, 회복기 혈장 치료군과 대조군이 임상 특성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m 달리기 하는데 출발선이 같은 동일선상에서 출발해야 꼬린 지점에서 이제 차이를 보고 등수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과 마찬가지로 이런 임상 연구에서도 양군이 비슷한, 여기 보면 이제 연령도 52세로 중앙값이 같고 남자가 이제 75%, 77%로 유사합니다. 체질량 지수나 기저질환, 혈액형, 스모킹, 담배 피는 거 다 유사하고, 단지 회복기 혈장 치료군에서 당뇨 환자가 조금 기저질환으로 많았습니다. 회복기 혈장 치료군 235명 중에 48%, 대조군 229명 중에 당뇨 환자는 38%로 한 10% 정도 대조군이 적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나이나 성별, 체질량 지수, 여러 가지 혈액형, 증상까지 증상 시작부터 입원까지 중앙값도 양군 다 4일, 증상 시작부터 이 연구의 등록까지도 양군 8일로 유사했습니다. 당뇨 외에는 이제 양군이 유사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군에서 임상 소견, 증상과 검사실 소견에서 차이를 보면 호흡곤란이나 발열, 피로감은 양군이 비슷했고, 회복기 혈장군에 비해서 이제 대조군에서 기침을 호소한 환자가 많았습니다. 73%로 회복기 혈장 치료군 63%보다 좀 높았다는 것 외에는 증상에 차이가 없었고, 엑스레이 영상의학 소견에서도 차이가 없었고, 산소 포화도에서라든지 백혈구, 빈혈, 또 혈액 내에 이제 이 염증 지표, 페레틴이나 LDH, 또 C 반응성 담배, D 다이머, 이런 것들은 이제 염증의 중증도가 얼마나 심하냐를 보는 건데, 양군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침 증상 외에는 양군이 증상이나 영상의학, 또 다른 염증 수치, 산소 포화도 이런 거에 양군이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에서 이제 회복기 혈장 치료와 이제 대조군이 치료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이 임상 및 검사실 소견 중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의 이 중증도 스케일 8단계로 나누는데, 여기서 이제 4단계라는 것은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5단계는 저산소증으로 해서 이제 저유량의 산소를 투여하는 산소 마스크로 산소 투여하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양군이 이 WHO 오디널 스케일에서도 중증도가 비슷하게 분포가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치료 중에서 약물 치료를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렘데시비어, 칼레트라,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을 양군이 투여를 받았는데 양군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삐뚤림이 없다는 거죠. 동일한 조건에서 표준 치료를 양군이 다 받고 있었다. 거기에 이제 회복기 혈장 치료군과
이제 대조군 그 차이만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 ITT 분석, Intention to Treat 분석, 그러니까 뭐 실제 우리가 임상에서 치료하는 그런 환경에 좀 더 가까운 상태에서의 이제 회복기 혈장 치료군과 대조군 간의 이 주 평가 지표, 효과를 보는 주 결과 지표, 아웃컴을 주 평가 지표인데, 주 평가 지표는 여기서 28일째 모든 어떤 원인이든 사망이 있었던 경우, 또는 여기서 이제 뭐 마일드 중등증 환자였기 때문에 시비어 중증 환자로 악화, 인공호흡기를 장착한다든지 에크모를 장착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혈장 치료군에서는 44명, 전체 235명 중에 44명이 이 사망하거나 또는 중증 질환으로 악화했습니다. 19%입니다. 그 다음에 대조군에서는 전체 229명 중에 41명이 사망 또는 중증 질환으로 악화해서 18%입니다. 19%, 18% 혈장 치료군이 1% 높지만 통계적으로 통계 처리했을 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위험 차이라든지 리스크 디퍼런스나 위험비 리스크 레이쇼 이거를 이제 보정한 어드저스티드 리스크 레이쇼에서도 1.07로 뭐 약간 혈장 치료군에서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밑에 괄호에 있는 95% 컨피던스 인터벌이 0.73에서 1.58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2를 걸치면 이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복기 혈장 치료가 대조 치료에 비해서 어떤 사망이나 중증 질환 악화를 줄이지 못했다. 큰 어떤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결론입니다. 사망만 봤을 때도 이제 혈장 치료군에서 34명이 사망해서 15%, 대조군에서 31명이 사망해서 14%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퍼 프로토콜 분석에서, 그러니까 퍼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원래 계획대로 모든 치료나 검사나 추적 검사가 이제 다 잘 된 상황입니다. 완벽한 자료가 있는 환자에서 회복기 혈장 치료군과 대조군과 2차 평가 지표를 봤습니다. 여기서 2차 평가 지표는 7일째의 증상 호전 빈도하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PCR로 3일째와 7일째 음성으로 음전이 됐는지 네거티브 컨버전이 됐는지 기타 밑에 뭐 병원 입원 기간, 인공호흡기 치료 기간, 여러 가지 침습적 기계호흡, 비침습적 기계호흡 또는 혈압 상승제 투여 이런 것들을 다 봤는데 여기서 의미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회복기 혈장 치료군에서 7일째 증상 호전이 호흡곤란이 더 많이 호전됐습니다. 그러니까 회복기 혈장 치료군에서 76%, 대조군에서는 66%, 약 10% 정도 회복기 혈장 치료군에서 호흡곤란 증상이 더 해소가 된 거죠. 좋아진 거죠. 옆에 보면 리스크 레이쇼 위험비가 1.02, 1.16인데 컨피던스 95% 컨피던스 인터벌이 1.02에서 1.3이니까 2를 포함하고 있질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 이제 호전이 된 것이 피로감이 회복기 혈장 치료군에서 대조군에 비해서 74%, 대조군 60%, 13% 정도 더 많이 호전이 됐고 리스크 레이쇼도 1.21이고 95% 컨피던스 인터벌도 1.02에서 1.42니까 이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로감 해소도 이 회복기 혈장 치료군에서 7일째 더 많이 호전됐다. 그 다음에 이제 PCR로 7일째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음성으로 바뀐 경우가 회복기 혈장 치료군이 68%,
대조군이 55%로 13% 정도 빨리 없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기 혈장이 뭐 1차 평가 지표에서 뭐 사망이나 증상 그 중증으로의 악화를 막진 못했지만 일부 이 중화항체가 이 바이러스를 중화시켜서 줄여주면서 호흡곤란이나 피로감, 후전 또는 7일째의 바이러스 음전에 기여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복기 혈장 투여가 이 코로나19의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초기에 한 일주일 정도에는 바이러스가 주로 증식이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만, 일주일 열흘 지나면, 과도한 염증 반응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마커, 그러니까 몸 안의 염증 반응을 지표를, 바이오마커로 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페리틴, LDH, CRP, C-리액티브, C-반응성 단백, 또 D-다이머, 이런 걸 혈청 내에서 측정해가지고 우리가 모니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왼쪽에 바가 보라색이 표준 치료 대조군이고요. 오른쪽에 나란히 있는 것이 오렌지색이 회복기 혈장 치료군입니다. 그래서 0일 첫째 날부터 해서 0일 투여 직전부터 해서 투여하고 3일째, 7일째 이렇게 양군의 이제 회복기 혈장 치료군과 대조군 간의 이름 염증 지표들을 봤는데 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7일째로 가면서 염증 수치가 이제 감소되는 경향이지만 회복기 혈장을 투여했다고 해서 대조군에 비해서 이 염증 수치 바이오마커가 더 현저히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복기 혈장 투여로 이 염증 반응, 인플라마토리 리액션을 줄이진 못하고 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그런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T 분석, Intention to Treat 분석에서 회복기 혈장 치료군과 대조군 간 주 평가 지표의 비교입니다. 여기서 이제 본 것은 이 회복기 혈장에서 이제 치료 시작할 때 회복기 혈장 내에 중화항체를 측정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연구가 끝나는 시점에서 회복기 혈장에서 일부 남겨놓은 거에서 이제 중화항체가를 측정을 해서 이 중화항체가가 검출된 경우, 또 중화항체가가 1대 80 이상으로 높게 나온 경우, 또는 중화항체가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 이 세 가지 군으로 나눠서 회복기 혈장 치료군을 세 가지 군으로 나눠서 대조군에 비교해서 이 주 평가 지표, 28일째의 모든 어떤 원인이든 사망 또는 중증 질환으로 악화의 빈도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이 회복기 혈장 내에 중화항체가 있는 경우 160명과 대조군 229명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주 평가 지표에서 중화항체가 있었던 회복기 혈장을 투여받은 160명 중에 17%, 27명이 사망 또는 중증 질환 악화했습니다. 대조군 18%에 비해서 1% 정도 낮긴 했지만 이 리스크 레이쇼 위험비를 봤을 때는 0.94%, 6% 정도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보면 0.61에서 1.47, 그러니까 1을 포함합니다. 중간에. 그래서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다. 그 다음으로 회복기 혈장 치료군 중에서 중화항체가 1대 80 이상으로 좀 높게 나온 67명을 대조군 229명과 비교했을 때 이 중화항체가 1대 80 이상인 경우에 사망이 12명
사망 내지 이제 중증 악화가 12명으로 18%입니다. 그러니까 대조군과 동일한 18%입니다. 그래서 역시 위험비가 1.00004로서 이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체가 1대 80 이상이면 좀 더 대조군에 비해서 악화되거나 사망이 낮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동일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기 혈장의 중앙체가 검출되지 않은 64명을 봤을 때 13명이 악화 또는 사망이어서 20%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조군에 비해서 2% 정도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상되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또 유의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비가 1.13으로 13% 정도 악화 또는 사망이었는데 95% 컨피던스 인터벌이 0.65에서 1.98로 이를 포함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왜 이런가에 대한 그 연구가 앞으로 더 추가되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인도에서 이 회복기 혈장을 기증한 환자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19를 앓고서 그 중앙체가가 높은 경우는 중증 환자에서 높게 나오고 또 장기간 나옵니다. 그렇지만 무증상이나 경증은 중앙체가가 낮거나 또 일찍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중앙체가가 이제 이 회복기 혈장을 기증한 환자군들이 비교적 젊고 건강한 사람이면서 경증의 환자들이 주로 회복기 혈장을 기증하다 보니까 중앙체가가 높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보통 우리가 중증인 환자들이 이제 심하게 앓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퇴원해서 굉장히 피로감도 느끼고 중앙체는 높지만 이 회복기 혈장 기증을 꺼리게 된다고 합니다. 인도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이제 앞으로 좀 회복기 혈장 치료를 기증받을 때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회복기 혈장 치료군과 대조군에서 이제 회복기 혈장을 투여받은 환자와 투여받지 않은 대조군에서 혈액을 이제 체열해서 그 혈청 중에 중앙체가가 투여 직전 데이 제로부터 해서 투여하고 3일째, 7일째 이렇게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가로축은 날짜입니다. 0일, 3일, 7일이고 세로축은 중앙체가입니다. 중앙체가가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높죠. 여기서 보면 왼쪽에 있는 바가 이제 보라색이 표준치료 대조군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옅은 오렌지색이 회복기 혈장 치료군입니다. 보시면 이 양군의 그 차이가 없습니다. 데이 제로부터 해서 3일째, 7일째. 어떻게 보면은 회복기 혈장을 투여받은 보라색, 오렌지색 오른쪽에 있는 회복기 혈장 치료군이 3일째나 7일째에 회복기 혈장을 투여받았기 때문에 중앙체가가 이제 높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다지 대조군에 비해서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지금 회복기 혈장 투여된 회복기 혈장의 이제 중앙체가 충분히 높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연구의 의미는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죠. 물론 오픈 라벨이고 공개된 거고 이제 이중 맹검은 아니지만 이 무작위로 회복기 혈장 투여와 이제 대조군을 이렇게 배정을 해서 1대1로 배정해서 전향적으로 프로스펙티브하게 봤다라는 연구의 의미가 있고 그동안은 산발적인 사례로 회복기 혈장을 투여했더니 좋아졌다. 근데 사실은 경증이나 중증 환자는
회복기 혈장 투여 없이도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뭐 우비일학격으로 좋아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고, 또 뭐 어떤 연구들은 대조군 없이 회복기 혈장만 환자한테 투여해서 좋아졌다, 아니면 별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연구들은 여러 있지만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무작위로 배정해서 1대1로 회복기 혈장 투여군과 대조군 비교한 거는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보고, 물론 뭐 결과가 이제 좋지는 않아서 좀 실망이긴 하지만, 앞으로 좀 더 회복기 혈장을 중앙체가 이제 높은 것을 선별을 해서 적절한 이 환자를 선정해서 투여를 하면 좀 더 임상적으로 호전되거나 또 예후를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투여해가지고는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회복기 혈장 치료는 뭐 어떤 회복기 혈장을 기증을 받아서 또 환자한테 투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떤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수혈하듯이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기증을 받고 또 투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유효는 하지만 앞으로 좀 더 그 체계적인 중앙체 측정, 또 체계적인 환자 선별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회복기 혈장 치료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오늘 드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